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유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 인권 관련 연설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미국의 대북 유화 조치 배경과 북미 협상 전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예. 자,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유화적인 행보를 잇따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6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핵신고를 북한이 하지 않아도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네. 비핵화 계획이 나오면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11월 21일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존 볼턴 보좌관이라든가 또 12월 초에 들어서는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 행사가 불발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각으로 22일 어제 우리 시각으로 어제라고 봐야 되겠는데 ABC 방송 보도에서 펜스 부통령이 지난주에 북한 인권 규탄 연설을 준비했다가 북한과의 대화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취소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인권 문제, 북한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이 인권 문제와 관련된 연설을 취소한 것은 좀 북한을 보고 양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민감하게 중시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북한은 국제사회 인권 문제 비난에 대해서 북한 관련 논란을 돈벌이 등에 이용하는 일부 집단의 중상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대로 미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에 인권 문제에서 양보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북한도 이번 펜스 부통령의 연설 취소라든가 북한 인권 토의 불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로 판단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인 메시지로는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북미 협상장으로 나올 만한 충분한 어떤 그 미국에서의 조치였나 이 부분을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거든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약간 좀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그리고 대북 경제 제재 해제가 되겠습니다. 예. 미국이 유화 행보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제재 해제는 아니라고 명확히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유화 행보를 평가하고 지금의 협상 틀을 유지하는 그 정도는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인가 이것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여전히 미국의 진위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북한 측의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년사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모두의 관심사가 이제 관심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쏠려 있는데 예. 지난주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기조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논평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12월 19일 일본에서 나오는 조선신보 해설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고 영도자가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 12월 20일 날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미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원인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의 인식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조선반도 즉 한반도 비핵화가 주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미 협상의 차질을 해소하는 방법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한다라는 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대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 이런 요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신년사는 기본적인 청중이 북한 주민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고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정리해 주신 부분에서요. 그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다라고 한 이 부분. 자,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예. 다만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또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1992년 1월 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우리 정부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채택한 용어입니다. 네. 이게 새로 나온 용어가 아니고요. 2005년 9.19 공동성명에도 나옵니다.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을 했고 세부 조항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 내용도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취해야 되는 조치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북한이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우려도 사실 그럴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외교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잘 움직여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 협상에서 속임수에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한 주장이고 조심할 문제긴 하지만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역효과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을 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